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중국 정치외교 45번째는 최근 수차례 은둔을 보였던 시진핑의 쿠데타 위기설 편입니다. 올해 3월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그러나 최근 평소와는 다른 수차례 이상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도대체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북경과 시진핑 신도시 슝안 신구 방어에 희생된 화북성 조조시와 바조시의 대홍수에 대한 시진핑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올해 5호 태풍 독수리로 인한 140여 년 만에 집중호우 대홍수 사태가 발발하고 북경과 시진핑 신도시 슝안신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댐의 수문과 제방둑을 터뜨리며 하북성 바오딩시와 저조우시, 바저우시를 홍수에 잠기게 했는데요. 북경에서 가까운 홍수 피해 지역을 그러나 시진핑은 전혀 방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앙에서 어떤 고위급 관료도 이 지역을 찾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북성 조조시와 바조시에는 장갑차 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대신 누군가는 보냈어야 하는데 왜 무관심했을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장갑차를 보낼 정도로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조조시와 바조시는 홍수가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난 9월 초 지금까지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 바조시에서는 계속해서 홍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추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공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민해방군 전군 당의 건설 공작 회의에도 실제로는 시진핑이 불참을 했다는 건데요.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은 소위 군심을 항상 확실하게 잡아둬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군의 동태를 감시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남아공화국 제15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비즈니스 포럼 연설과 폐막식의 폐막사 연설에 참석하지 않고 상무부장이 대신 참석하여 대독했습니다. 사흘간 행사 도중에 시진핑 통역과 경호원이 남아공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여 시진핑이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러 혼자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발생했었죠.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부당한 남아공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설이 있었고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회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연설에 불참했다는 설도 있었는데요. 최근 중공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는 시진핑의 독단적인 1인 천하 우상화론이네 중국 경제와 외교는 물론이고 중공의 내부 정치 및 사회의 민심이 흉흉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중공 내부에서 시진핑 반대 세력들이 불만을 참지 못하고 무언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공의 체제 유지 위기를 몰고 온 시진핑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로 분위기 혁신을 통해 중공의 중국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 경제와 외교 및 사회 분야의 위기와 불만을 해소하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는 비단 시진핑 혼자만의 파멸 여부가 아니라 중공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 시진핑 세력의 시진핑 몰아내기 쿠데타 발발 가능성은 사실은 시진핑 2기가 시작되던 2018년 3월부터 계속해서 거론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요 원인은 역시 시진핑이 1인 독재에 집중하면서 개인의 업적과 1인 우상화 당위성을 위해 세계 패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불필요하게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돌입한 것이 오히려 공산당의 체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당은 당 내에서 한 파벌의 문제가 생겨도 공산당 전체의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에서 최종적으로는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산당 체제 위기를 방어해 왔는데요. 지금은 시진핑의 과도한 1인 우상화 정책이 공산당 전체의 존재 위기로 이어질 정도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외교 위기 및 사회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경의 분위기가 분명 심상치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은 남아공 브릭스 회의 이후 귀국하면서 북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한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8차례나 안정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진핑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도착한 이후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곡성에서 북경으로 대규모의 탱크 부대가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왜 남아공에서 바로 북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왜 북경으로 바로 갈 수 없었을까요? 시진핑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머물렀지만 이 지역에서는 어떤 소요 사태나 위험한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시진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차례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사실 시진핑에 대한 암살은 시진핑이 처음으로 당 총서기에 등극하기 6개월 전인 2012년 5월 국가 부주석 시절에 이미 북경에서 발발했었죠. 정적이었던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시진핑 제거 쿠데타는 나중에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차례 발생했다는 것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계속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초에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일부 중국 내부에서 이 시진핑 파면 문제가 거론되었었고, 특히 시진핑 친위대 내부에서도 시진핑 퇴진설이 논의되었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시진핑의 권력은 최근에 그리 단단하지 못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에게 도전할 수 있는 파벌은 사실상 없습니다. 장쩌민이 사망하면서 시진핑에게 10년 동안 숙청과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하이방은 오히려 시진핑의 신상하이방으로 흡수된 상태라서 생존 자체가 사실상 더 다급한 상황이죠.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의 지시로 경호원에게 끌려나간 후진타오는 이미 7월 말에 사망했다는 사망설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고 장쩌민 사망처럼 후진타오 사망도 중요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인데요. 리커창, 왕량, 후춘화 등 공청단 거두들도 은퇴당하거나 몰락한 상황에서 더구나 군부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공청단이 쿠데타를 할 여력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진핑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 파벌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경제권,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혁명 2세대, 즉 홍얼따이가 현재 시진핑을 몰아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적 간의 파벌 싸움이 아무리 격렬해지더라도 이들은 공산당의 존재 위기와 체제 위기까지 발생할 분위기일 때마다 이들은 모종의 합의를 통해 공산당의 명맥을 지키는데 합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파들이 다 축청되고 아무도 견제 세력이 없는 시진핑과 그 친위대들이 공산당의 존재 위기와 체제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 통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홍얼따이들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홍얼따이들은 정치, 경제, 학계, 전문가 그룹, 사회 분야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은 시진핑 1인 천하가 계속되다가는 공산당이 멸망하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즉 자신들도 그냥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을 몰아내기 위한 모종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홍얼따이들은 공산당의 존재 위기를 근거로 공산당의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인민해방군 군대나 8341, 즉 중앙경위단, 중국 공산당 정치국, 중국 공무원 등의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갑자기 시진핑을 일거에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루머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옛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현재 외우 내환의 경제, 사회, 외교, 국제정세 모든 면에서 위기에 내몰리는 시진핑과 친위대들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시진핑 리스크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한번 터지면 이는 시진핑 시대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에 생방송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